건강은 첫 번째 재산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Health for you. 자, 오늘 헬스 for you의 주인공은요. 바로 우리 그 본포유 임페리얼 클리닉의 본포유 박기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 뼈 이야기, 뼈가 사실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도수 치료라고 하나요? 네네. 이 갑자기 탁 했을 때 뼈 아, 와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받으셔야지 돼요. 그쵸. 그래서, 네, 가끔 신문에도 나오는데 맞아요. 잘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잘못되신 분들이 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 신문에 나오는 게 보면 한 몇 년에 한 번꼴로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항상 경추 교정이 문제가 되거든요. 경추라면 이제 목 교정을 목 네네. 교정 네. 할 때 너무 세게 받으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데서 네. 교정을 받으신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잘 됐을 때는 네네네. 굉장히 시원하고 맞아요. 네네. 세상 날아갈 것 같듯이 이렇게 막 가벼워진 그쵸. 느낌 나잖아요. 네네. 네. 그만큼 이 뼈랑 골절이 너무 중요한데. 네네. 우리 신체 대들보잖아요. 네. 네네. 네. 척추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교정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거를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목을 막 이렇게 비틀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면서 네. 목에서 우두둑 소리 내고 이런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우두둑 소리 내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관절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 관절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안 좋은 자리로 갈 때도 소리가 나고요. 네. 영화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중국 영화나 이런 이렇게 데서 이렇게 목 잡고 우두둑해서 네, 이렇게 뭐 탁 꺾잖아요. 그래서 네, 이소룡 이렇게 뭐 이런 뭐 다치게 하고 네네. 죽이고 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소리가 나지만 네. 안 좋은 자리에 있는 경추나 허리 관절이 이제 제자리로 갈 때도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네. 소리가 난다 안 난다를 로 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정이 됐다 안 됐다. 네. 까떼님께서 네. 우두둑 소리는 일부러 내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움직일 때마다 알아서 우두둑 소리가 나요. 그거는 우리 나이 때는 그럴 수 관절이 좀 있거든요. 약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할 습관적으로 소리가 나면은 그러니까 잡고 있는 관절이 네. 좀 이렇게 딱 네.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젊은 분들도 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잠깐 뭐 기지개를 켰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스트레칭, 앉았다 일어났는데 우두둑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릎 관절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본인이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데도 소리가 나면은 잡고 있는 그 관절 부위가 좀 약해지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우두둑 소리보다는 네. 약간 이렇게 한쪽 오른쪽으로 특히 이렇게 네. 약간 찢어지는 소리, 찢어지는 듯한 소리, 이렇게 찢어지는 찌찌직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건 왜 그 그런 거예요? 소리가 만약 제가 제대로 네. 그 전달이 됐다면은 네. 만약에 그 뼈 갈리는 소리 있잖아요. 맨솔로 이렇게 그 뼈나 뭐 이렇게 갈리는 소리 네.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는 건 뭐냐 하면은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텐성. 네, 퇴행성은 빠른 분들은 30대부터 뭐 일어나요. 누구나 오는 거니까. 그럼요. 네, 예. 누구나 와요. 그래서 빠르면 30대부터 일어나는데 네. 대체적으로 5, 60대에 흔히 많이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40대에도 일어나고 50대에도 일어나고 그런데 경추나 특히 목 움직일 때 소리가 네. 나신다 그랬잖아요. 경추가 제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좀 어긋난 자세로 계속 오래 계시면은 그 상태로 굳을 거 아니에요. 그쵸. 관절이. 네. 근데 그때 이제 계속 압력이 전달되면서 프레셔가 되면, 그 근처가 석회질이 끼게 돼요. 석회가. 그러면은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 찍어 보면은 하얗게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석회가 끼면은 그쪽이 그 뼈 관절 있는 데가 빳빳하게 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움직이면서 이제 그 뼈가 소리구나. 갈리는 소리가 나요. 그 석회질 때문에, 석회 네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그쪽이 디파짓이 되는 거죠. 그 네. 관절 주위로. 그렇군요. 네네. 참 이게 다 이유는 있는 거긴 하지만 네. 그쵸. 석회질까지 이제는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석회질 디파짓 돈이나 디파짓 되지. 근데 그것도 누구나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어차피 뼈 자체나 네. 뼈가 이제 점점 자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칼슘이라 그러긴 뭐 하잖아요. 뼈 네. 자체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네네. 뼈가 마디가 붓는다든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가 점점점 이제 디파짓이 되면서 예. 마디 자체가 서로 붙어서 네. 원래는 경추가 7개가 있는데 각자의 마디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이동 범위가 훨씬 넓어져야지 되는데 네. 만약에 두세 마디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지 되는데 세 마디가 붙어서 돌아가면은 아무래도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60대, 70대, 80대 이러신 분들의 경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뼈 마디가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원래 오늘 테마는 이 얘기가 아닌데 아닌데 지금 이 벌써 얘기가 시간 벌써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야라고 할 것 같아서 네. 원래 테마로 가겠습니다. 네. 걸음걸이를 보면 목과 허리에 문제가 보인다라는 네네. 거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올바른 걸음걸이가 무엇인지 네. 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좀 네. 이야기가 나서 네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제가 볼 네. 때는 아마 신발이 어떻게 달았는지 이런 것도 아마 이야기해 주실 맞아, 수도 맞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안짱다리냐 아니면 오다리냐. 그러면은 이제 발목이 꺾이잖아요. 네. 그럼 걸으면서 신발의 닳기가 틀려지고요. 안쪽이. 네. 그리고 네. 만약에 골반이 틀어졌다. 네. 그러면 한쪽 다리가 더 길잖아요. 네네. 그럼 한쪽으로 더 많은 압력이 가겠죠. 그럼 네. 신발이 한쪽이 더 많이 달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뭐 전체적으로 해보겠지만 순서대로 간다면 걸음걸이를 보면 어쨌든 목과 허리에 문제가 보인다. 네. 어떤 이 말씀이신지. 만약에 이제 걷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멀리서 봤을 때 걸으실 때 만약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걷지 못하신다. 네. 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 네. 걸으시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지 못하고 약간 구부러진 네, 듯이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무정하게 걸으신다고. 허리 그러면은 허리 측만증? 측만증은 아니고, 아니요. 네. 디스크. 허리가 아파서 보통 못 피지 않나? 그러니까 디스크도 아니고, 뱃살? 뱃살도 아니고, 아니 뭐지? 뱃살이 아니라니요. 뱃살일 텐데. 뱃살밖에 없는데요. 뭐가 또 있지? 뭐죠? 뱃살은 이제 하중이 앞으로 당겨서 몸이 어쩔 수 없이 네. 밑으로 처지는 경우고, 네. 네. 만약에 걸으실 때 똑바로 피면 허리에 통증이 있으셔서 네. 몸을 앞으로 숙이고 걸으실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분들 보면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협착증.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척추관이 좁아져서 만약에 허리를 꼿꼿이 피면은 네. 관이 좁아지니까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돌리겠죠? 그렇게 되면 허리 쪽이나 이쪽으로 방사통이 지나가기 때문에 허리를 똑바로 피면은 통증이 심해지시기 때문에 몸을 네. 앞으로 숙이셔서 공간을 넓혀 주시면 네네.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저절로 걸으실 때 몸을 앞으로 숙이고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협착증은 어느 부분이요? 허리? 허리 허리 부분 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죠. 예. 척추신경관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척추가 일렬로 배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간에 이제 굵죠? 척추관이 안에 이제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 네네.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안이 좁아지면은 이렇게 꽉 조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방사통이라든지 저림 증상이라든지 있게 되죠.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피면 필수록 그 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눌리니까, 예, 예. 눌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몸을 숙이면은 이게 늘어지면서 공간이 좀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경 눌림이 좀 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있는 협착증이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 요게 이유일 수가 있다. 네네. 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퇴행성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원에서 걸으시는 이제
노인분들이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걸으실 때를 보면은 아마 몸을 많이 숙이고 걸으시는 예.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게 꼭 협착증 때문은 아니지만 이미 그 상태가 고정이 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허리를 피시려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편하신 힘들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옛날에 시골 가서 본 충격적인 게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등이 이제 그 휘어진 예, 게 맞아. 네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반일을 네. 하시다 보니까 네네. 이게 아예 그냥 고정이 돼 버려서 네. 평상시 걸으실 때도 정말 네.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너무 그런 많죠. 분들은 이게 고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도 모르게 압박골절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압박골절이 뭐냐면 많이 숙이시면서 그 골다공증이 생기시면은 그 뼈 앞부분이 좀 무너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고 계속 지나시다 보니까 허리를 잘 못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허. 엑스레이 찍어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압박골절이 있다가 지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몸을 참 관리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걸으실 때 한번 잘 보시고요. 내가 허리를 좀 폈을 때에 네. 통증이 있나라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협착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연세 이것도 드신 분들 중에 네. 젊은 있을 수 친구들은 있다. 안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걸으실 때 고개를 많이 숙이고 걸으시면은 네. 어떤 쪽에 문제가 있을까요? 목 목을 그쵸. 숙이고 이렇게 하면은 네. 어떤 문제가 발발이 될까요? 나중에 목 아. 숙인 그러면 거면 이렇게 뭐 거북목, 요즘 이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 거북목. 네. 평상시 걸을 때 뭐 스마트폰을 네, 보면서 많이 건넨다든지 이렇게 하고 걸으시죠. 네. 그렇게 그게 오래되시면은 목 디스크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경추 사이에 그 연골 조직으로 인해서 경추의 압박을 많이 완화시켜 주잖아요. 근데 네네. 목을 앞으로 점점 숙이면 숙일수록 경추 부위에 있는 그 디스크가 계속 많이 눌리거든요. 서 네. 있을 때보다. 그러면서 뒤쪽으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걸으실 때도 고개를 너무 아래로 숙이시는 거는 약간 C컬.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C컬 해야 예.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또 네. 문제가 있는 걸음걸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일단, 네. 네, 말씀하세요. 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그 허리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그 여쭤볼 게 있는데요.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자주 나는데 네. 자세 바꿀 때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그 허리 쪽이 더 아프시던지 아니면은 뭐 편해지셨다든지에 따라 틀릴 텐데요. 네. 만약에 움직이시는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척추가 움직이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숙였을 때 아픈지 뭐 앉았다 일어섰을 때 일어섰는지 아픈지. 아니면은 허리를 틀다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났는지 네. 뭐 그런 어떤 행동에 따라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관절 부위가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에 안 좋은 자세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허리를 돌려서 제자리로 왔을 때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관절 자체가 항상 이렇게 좀 돌아가 있는 상태로 오래 픽스가 돼 있다가 본인이 몸을 틀었을 때 그게 제자리에 오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거꾸로일 수도 있고요. 제대로 돼 있는데 몸을 많이 틀면서 소리가 나면 이게 제자리에서 반대쪽으로 갈 때도 있고요. 어쨌든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인다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본인의 관절이 이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소리가 난다. 근데 그 관절이 제자리에 갔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좋은 자리에 갈 때도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소리다. 네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척추 교정을 경추던 요추 교정을 받을 때도 소리가 나거든요. 우두둑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꼭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듯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질문들이 올라오네요. 근데 질문들을 여러분들 뼈가 다 골골하시군요. 퇴행성이라잖아요. 퇴행성이군요 벌써. 아 슬프다. 네, 근데 여러분들 질문도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아까 걸음걸이 이야기했었는데 네. 첫 번째는 허리 못 피는 거, 두 네네. 번째는 고개 너무 숙이고 다니는 네네. 거, 세 번째 잘못된 네. 걸음걸이.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걸을 때 네. 팔의 이동이 그러니까 종종걸음이라 그러죠. 네.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요? 날쌘 걸음걸이 아닙니까 이게 약간? 보폭을 네. 항상 그것도 또 정확히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걸음을 많이 걸으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젊은 분들은 이게 보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길었다 짧았다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이 더 크죠. 그게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종 위험해요? 걸음보다도 항상 걸으실 때는 보폭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일정하게. 일정하게.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걷는 속도나 그 공간이 다리가 한번 들 때 있고 이게 바닥에 유지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 한쪽 다리가 바닥에 유지할 때가 거진 뭐 60%라 그러면은 공중에 부양해 있을 때가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일정한 상태로 같은 보폭을 유지를 해야지 네. 낙상이나 거의 유지가 낙상의 위험이 없으면서 잘 보폭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아무래도. 네, 만약에 왼쪽을 걸을 때는 뭐 60%의 그 바닥에 지지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반대쪽은 뭐 50%, 40%라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걸으실 때의 자세나 보기도 그렇고 낙상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폭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몸의 운동 신경이랑 그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꾸준한 보폭을 유지하시면서 제대로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워킹도 좀 연습을 해야겠네요. 네, 일부러라도. 걸으실 때 팔자 걸음과 네. 안짱다리 걸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팔자 걸음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이제 그 오다리가 돼요. 안짱이. 아니 팔자가. 팔자가. 네. 그래서 걸으실 때 원래는 그 무릎과 무릎이 스치듯이 11자로 걸으시는 게 좋은데요. 네. 다리를 만약에 팔자 걸음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오다리가 점점 가면서 이 무릎 있는 데가 이렇게 점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팔자 걸음이 네. 태어난 오다리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후천성입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걷는 습관을 본인이 어떻게 들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다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걸음마 그리고 걷는 습관 그리고 뭐 만약에 많이 뭐 업어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한쪽 다리를 많이 잡고 얻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그쵸, 그러면서 조금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교정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걸으시면서 오다리를 교정하는 게 좋아요. 네. 오다리인 경우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 밑창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우선 더 중요한 건 신발보다는 이 다리가 O자로 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릎 관절이 네. 이렇게 일자로 돼야 되는데 이게 네. 바깥으로 휘는 이렇게 거죠. 예. 휘잖아요. 예. 그러면 무릎 한쪽 연골이 더 많이 달아요. 그렇겠네요. 네, 무릎에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럼 딱 주무실 때 다리 이렇게 붙여봤을 때 무릎끼리 안 붙는다 그러면은 그쵸. 오다리인 거죠. 네네네네. 이게. 예. 네. 한번 시험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난 예. 혼자예요. 아 그래요? 보여줘. 네, 그래서 그 무릎이 잘 닿나 안 닿나 네. 그것도 중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걸으실 때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발을 11자로 걷는지 아니면 한쪽 발이 바깥으로 나가는지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일자로 쭉쭉쭉 네네.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발이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죠. 왼쪽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자꾸 그게 안 나가는 좋은 걸음이냐.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선 한쪽으로 골반이 벌어지면서 바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골반 쪽에서도 변형이 많이 오고요. 음. 그리고 걸을 때 아까 운동화가 한쪽이 많이 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면은 골반이 한쪽으로 많이 틀어져서 다리 길이가 한쪽이 길게 돼요. 네. 심하면은 1인치 이상 차이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한쪽 다리가 더 많이 길기 때문에 지면이 더 많이 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운동화도 많이 닳지만 그쪽으로 많은 압력이 가기 그렇겠죠,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그 일자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운동이랄지 네.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우선은 그런 비법이 있을까요? 그 골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엔 골반 교정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걸으실 때 본인이 이제 팔자나 안짱걸음, 안짱다리 있으신 분들이 계속 바깥쪽으로 나가신다 그러면은 다리를 만약에 약간 안으로? 집에다 네. 그 검은 라인? 테이프를 이렇게 네. 라인을 그리든지 하셔가지고 걷는 거를 항상 연습을 하실 때
본인의 발이 일자로 쭉쭉 나가는지 아니면 네. 바깥으로 나가는지를 항상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로 뭐 저희가 좀 한번 촬영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보시고 그리고 걸음걸이가 어떨지. 그리고 걸으실 때도 이 팔의 스윙이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안 움직이고 걸으실 수는 없지만 이게 큰 모션으로 제대로 팔이나 어깨 관절이 잘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걸으실 때는 어깨를 쭉 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네. 어깨가 이렇게 쏠려가지고 이렇게 네. 움츠러들듯이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를 피셔라. 피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걸으시는 게 좋아요. 약간 그래서 여봐라 이 자세로. 네. 그건 너무 뒤로 가지 않아요, 써니 씨? 그래야지 이게 되더라고. 너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너무 여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 견갑골 사이에 네. 그 날개뼈라 그러죠. 그쪽을 조금 이렇게 붙여주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날개뼈. 네네. 그 중간에 이제 숄더 브레이드라 그러는데요. 네. 그쪽을 조금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어깨를 좀 피시면서 걸으시는 게 좋고요. 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네. 걸음걸이 올바른 걸음걸이는 그렇다면 네, 일단은 걸으실 때 일자 걸음으로 네네. 무릎이 살짝 스치는 듯한 네네. 느낌이죠. 네네. 진짜 부딪히는 네, 말씀은 그러면은 아니고. 안 좋고요. 예, 그건 말이 안 되고, 부딪히면 안 예. 되고. 부딪히면 네네. 넘어집니다. 네. 멍들어요. 멍들고, 예, 네. 그러니까 스치듯이. 스치듯이 네. 일자 형식으로 네. 가라는 네. 느낌이시고 네. 팔도 살짝 흔들어 주시고 네. 어깨 아니 이제 허리 좀 피시고 허리 삐시고 어깨를 어깨를 당당하게 쭉 피고 뒤에 등에 있는 견갑골이 약간 더 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듯이 쫙 이렇게 네네. 펴듯이 네네. 그렇게 해서 걸으시면서 시선은 앞으로 고개 숙이면 안 되고 시선은 앞으로 네네. 딱 해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눈 다 마주치고 그렇죠. 네. 잘못하면 싸움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좀 조심하시되 눈 잘 피하시고. 네. 고개인데도 눈은 내리 깔 수 있거든요. 고개 살짝 드는데 뭐야. 이제 시선은 다른 데 처리하시고 네. 사시로. 네, 그렇게 해서 걸으시는 게 올바른 건데 네네. 이 걸음걸이가 안 되신다면 네. 허리가 아프시던지 네. 뭐 한쪽가 뭐 다리가 더 길어졌다든지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본인이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지 방사통이 있으시다, 뭐 네. 저리고 뭐 뒤꿈치칼이 저리고 이러신다 그러면은 신경이 뒤로 갈수록 뭐 협착증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든지 있을 신경이 그거 이제 눌릴 수 찾으셔야죠. 있으니까. 네. 바로 진실의 방으로. 네. 원장 진실. 진실의 방으로 치료의 방으로 치료의 방으로. 예. 저희 박기범 원장님한테 혹시 진단받기 원하시면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전화번호가요. 562에 713에 아니에요? 잘못 듣는데요. 어? 진짜? 562 네. 902에 902에 1223 1, 2, 3 네. 이거 누구 번호예요, 써니 씨? 예. 제가 여기 팬데믹 전부터 왔는데 써니 씨, 이거 누구 번호죠? 헤라님이 주신 건데. 그래요? 562 네네. 902에 네. 902 네. 1223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위치하고 계시죠? 저기 라브란데요. 저기 네. 비치하고 임페리얼. 비치하고 임페리얼. 비치하고 임페리얼. 임페리얼. 네. 네. 한 분께서는 여성분인데 안 그래도 넓은 어깨인데 더 피라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빨리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목 디스크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까? 꼭 MRI 찍어봐야 됩니까? 진짜. 정확히 아시려면은 MRI가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야지 어느 쪽으로 몇 미리가 튀어나왔는지 알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것까진 가기 싫고 본인이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목을 숙였을 때 일정 부분 팔이 목부터 경추부터 어깨나 손가락까지 저린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네. 목 디스크일 확률이 높아요. 목을 조금만 내렸는데 고개를 숙인 숙였는데 상태로 만약에 고개를 숙였는데 더 이쪽이 저린 증상이 있다. 팔이나 어깨가, 예. 그게 방사통이 손가락 끝까지 갔던지 아니면 뭐 엘보 네. 위아래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디스크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대체적으로 5번, 6번, 6번, 7번 그리고 7번, 1번 그 사이에 디스크 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디스크 진단을 하실 때 오른쪽이 문제인지 왼쪽이 문제인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고개를 숙인 상태로 만약에 한쪽으로 더 고개를 숙였는데 네.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지신다. 네. 그럼 디스크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을 하시다가 보통 책상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약간 팔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저림 증상이 온다면 네. 이거는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고개를 숙인 상태로 한쪽을 더 많이 눌렀을 때. 그렇군요. 네. MRI 결과 디스크가 돌출 정도인데 약간입니다만 네. 무거운 것을 든 후에 통증이나 손발 저림이 심한 증상이 나와요. 네. 척추 협착으로도 이게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라는 지금 두 개를 물어보셨는데 MRI로 돌출이 된 게 그게 단순 부풀어 오르신 건지 네. 아니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시는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다를 것 네. 같은데요. 부풀어 오른 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누구든 찍어보면 부풀어 올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증상까지 이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거운 거를 들었는데 뭐 손발이 저린다는 게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아닌지는 직접 제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네, 562 902 1223 562 902 122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뼈, Born for you. 예, 여러분의 뼈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박기범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